2018년 12월 18일 화요일이네요.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 자체를 맞고 떨어진 모습이었고, 간밤에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다우지수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좀 반등해 주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개파락으로 장대 양봉으로 좀 내려준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좀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당분간 매매를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지수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좀 더 하락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좀 더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내 지수 자체가 이 위치에서 여기서 많이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다우지수가 저랬다 했으면은 저는 완전히 하방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수가 아직은 2000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지지선도 있고 이 구간대에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다우존스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딱히 뭐 하방에 대한 대응으로 뭐 인버스를 한다던가 풋을 산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매매를 좀 자제하겠죠.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할 거고, 오늘도 종목 자체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수소차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빌빌거리는 그런 흐름들이었어요. 원래 이 정도 등락이면은 기존에 관종하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좀 많이 힘들게 해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침에는 일단 개파락 때문에 그렇다 쳐도 반등한 다음에 뒤에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부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무너졌었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 간에 네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네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거의 이런 이제 주고받기가 진행이 되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고요. 내려오는 놈들을 매수하고 올라오는 놈들을 파는 뭐 그런 치고 빠지기 전략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나와서 좀 무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장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었던 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에서는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서 다행히 아침에 좀 대부분 어제 보유 종목들을 빠져나오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돌리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했었으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퍼로 넘어가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해줘서 다시 회복해 준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다우지수가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업종 이제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그렇게 이쁜 상황은 아니에요. 다행히 650포인트를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게 뭐 여기서 바닥을 잡아서 올라간다 이런 그림보다는 뭐 내일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심리적인 상황으로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많이 맞고 떨어지면은 다들 생각하고 있던 650포인트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로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포지션을 잡고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 일단 얘기했던 제가 들고 간 한국 내화가 대북주 안 한다 하다가 결국 한번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두드려 맞네요. 근데 얘는 대북주도 엮여 있지만 그 이낙연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아닌 쪽에 많이 기울여져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테마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재수없게 이렇게 또 두드려 맞았던 그런 상황이 됐고, 다행히 아침에 이건 1분봉 차트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쯤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 내려간다면 손절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잘 빠져나와 가지고 뭐 본전에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일신동도 어제 샀었죠. 근데 얘도 개파락으로 빠졌어요. 오늘 하필 사니까 장이 안 좋다 해놓고 막장 막판에 정신없이 샀었네요. 생각해보니 어제. 어쨌든 종가 때쯤에 매수를 해놓고 아침에 그냥 빠졌을 때 그냥 바로 얘는 날려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자,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이 괜찮았다면은 이 구간대가 이 구간대가 이제 지지 구간대로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아침에 내려왔어도 이 자리는 새로 원래 내가 보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사야 될 자리인데 라고 생각했던 자리였고, 거기서 이제 또 자리를 잡아줬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번 더 살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 만약에 올라가다 내려왔으면 당연히 손절을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내화를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9일 신동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자리가 좀 더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구간대까지는 어제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좀 단점으로 봤던 부분이 좀 갭이 있었다. 그리고 좀 빠질 자리가 남아있던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리 잡는 거 보고 샀었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자리 잡았는데 한번 좀 올려주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갭으로 무너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페이크였던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내려올 자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바로 던져버렸고요. 반등 안 한다, 너는 분명히 빠진다, 이 생각 때문에 부의신동은 그냥 빠져 나오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안 좋았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종목 자체가 흐름이 안 좋아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50%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50% 자르니까 한 3% 정도 손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 맥널티도 그냥 잘라 버리게 되었고요. 좀 아쉽네요, 이 종목은.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자리도 살 자리기는 한데 충분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정말 사고 싶다, 사고는 싶은데 장이 별로다, 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얘는 더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진 않고 오늘은 무포로 내일도 좀 지켜보다가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 살지 말지. 왜냐면은 아까 말한 다우지수가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영향받아서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니면 신규로 다시 재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한국코퍼레이션은 어제 그래서 한번 좀 올라갈 것 같다 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호가창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매수하기는 어려웠었고, 오늘도 아침에 내려왔을 때 매수할까 하다가 손절도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신규로 더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KTCS도 괜찮은 자리고 괜찮은 구간인데, 결국은 이 구간대가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결국 장이 빠지니까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신규를 매수했다가 그냥 다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보유하기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차 종목들도 많이 강했었고, 그래가지고 수소차 종목들을 좀 보려고 했었으나 제대로 된 기회를 줬다기보다는 좀 어렵게 하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신규로 매수해서 접근하지 못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손절만 친 그런 날이 됐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빠지고, 현재 종목의 이슈들을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차, 이 두 섹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많이 두들겨 맞고 있죠. 예를 들어 동성제약 이런 애들도 보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많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는 수소차와 정치 테마주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많이 지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뭐 이렇게 아난티, 얘는 이제 북한 관료주인데 유일하게 강력한 단일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테마주인 남아산업 또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고, 한 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 9,500원 정도 해서 9,000원 사이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박원수 테마주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 근래 본 차트 중에 가장 바닥권에서 이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내일 다시 21선과 61선 부근대인 요 구간대까지 6,000원 부근대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딱히 재료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뭐 실적 개선, 배당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HB 테크놀로지도 현재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내려왔으면은 여기 2,930원 밑으로 좀 매수해 보려고 기다렸었는데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은, 아니면 내일 장 빠졌을 때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장 무너진다면은, 무너졌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은 얘도 오늘 살려고 노력했는데 얘는 좀 살려고 하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침에 장이 좀 별로인 걸 보고 이렇게 좀 빠졌다가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 내려오면 다시 바라보자고 기다렸는데 그냥 올라갔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한 5% 정도 시세를 준 모습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아직은 시세를 완전히 내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음봉으로 이렇게 살짝 좀 눌러줘서 8,500원대, 오늘 시가 부근대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거기서 다시 자리 잡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들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넥스트 칩까지 이렇게 5개의 종목을 현재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얘는 현재 수소차 재료이기 때문에 메인 재료로서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이 밀려도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여질 것 같고요. 어쨌든 개별 재료로 갖고 있는 아는티와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인 남아산업과 모엔즈, 그리고 개별 뭐 실적 개선주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트칩, 수소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기회를 주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설사 내가 매수했던 자리에 손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일봉상에서 보고 있는 이 자리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지켜볼 수 있다라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 다시 바라보는, 마치 제가 한국 맥널티에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다, 또는 한국 내화에서 이 자리는 다시 사야 될 자리다 라고 해서 추가로 매수해서 좀 빠져나온 것처럼, 사실상 장이 괜찮았다면 이 자리에서도 오늘 매수해놓고 좀 기다렸겠죠. 근데 장이 뒤에서 무너지니까 얘도 같이 따라서 무너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여기서 놀았으면은 이 종목도 괜찮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결국에는 복수하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종목 하나 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사실 매매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구간대고요. 불안한 장이니까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여기서 좀 이렇게 끝났으니까 좀 더 떨어져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합 어디선가 아무튼 시작하든 간에 내일 요런 구간대까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은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18,300원부터 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잡아놓는 조는 대략 이런 구간대인데, 여기서 잡아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이 구간대에 내려왔을 때 자리 잡아주면 접근하는 걸로 현재 아난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남아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9,500원대 밑으로 분봉상에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겠죠. 자, 9,500원대로 가니까 좀 애매하니까 요런 9,250원대, 그리고 요런 구간대, 결국엔 9,500원대 맞네요. 예, 9,500원대부터 시작해서 9,250원 그 사이에 자리에서 잡아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보고 내일도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엔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6,000원대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면은 좀 부담스럽고, 뭐 자리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빠진다면은 이렇게 더 빠져가지고 다시 잡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또는 잡고 이렇게 해서 잡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000원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자리에다 아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할 때 한 2.5% 손절 나오죠. 예, 원래 예전에 썼던 매매 방식이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6,000원 밑으로 걸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만약 걸어놓는다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6,000원 밑으로 해서 뭐 5,980원, 5,960원, 5,930원 이렇게 나눠서 걸어놓으면 괜찮겠죠. 예, 그렇게 걸어놓고 5,8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만약에 이러다가
얘가 빠지는 도중에 장도 같이 빠져서 그 영향을 따라 빠졌는데 내가 매수했던 시점 이후로도 장이 자리를 잡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얘는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을 쳐다봐야겠죠. 만약 코스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얘도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장에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걸어놓는 매매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영향을 받아서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싫으시다면은 만약에 기다렸다가 자리 잡는 거 보고 뭐 여기서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뒤늦게 천천히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아까 그거 났었는데 사라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2,920원 밑으로 2,920원. 예, 이렇게 2,920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손절이 좀 큰데요. 크니까 그쵸, 4%나 나오기 때문에 2,860원 정도의 자리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저항받고 다시 지지했던 이런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2,860원대에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2,8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현지에서 얘기했듯이 장이 빠지면은 얘도 영향을 받는다. 아난티나 남아산업은 좀 얘기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한창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과는 크게 영향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빠진다면은 이제 개별 종목 뭐 악재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겠죠. 아난티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악재가 뜨면 같이 빠지고, 남아산업이나 모엔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에서 뭐 어떤 특정 인물이 뭐 어떠한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안 좋은 뉴스가 들리면은 빠지거나 뭐 그런 이슈처럼 우르르 빠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서 빠지거나 했을 때 저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여기 8,500원대 내려왔을 때 미리 걸어놓는다기보다는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했을 때 이제 저점에다가 손절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좀 HB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체결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걸어놓고 나중에 바닥 잡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손절을 걸든가 아니면은 재수 없으면 이렇게 쭉쭉 빠질 수도 있겠죠. 장이 정말 계속 안 좋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8,300원 자리에다가 자 여기 8,290원 손절이 클려나요? 2점 몇 프로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50% 청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탈할 때 50% 청산을 나머지를 청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 전에 오늘 했던 한국 맥널티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매수는 8,500원 밑으로 매수를 걸어 놓되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8,300원에 일단은 50% 마이너스 손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도 이렇게 손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대응은 하긴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자기가 가장 어울리겠다 아니면 괜찮아 보이는 시나리오를 하나 잡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종목을 다 걸어놓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 체결된다 한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으니까 우르르 빠지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체결됐을 때 전부 다 손절 나가버린다면 계좌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하나 잡고 천천히 보면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되게 보수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손절을 당하더라도 조금만 손절을 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회복되면 다시 적극적으로 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나머지 이번 주 매매를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하나의 매매입니다.